취업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의 문제들도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골치 아픈 겁니다, 이게.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다 우호적인 환경에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들이 지금 자영업자들의 어떤 불만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니까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이 기회에 차라리 구조조정을 하자라는 방향성이 잡혀서 가는 게 지금 현 정책이라는 거죠. 정책 자금 같은 이런 지원금을 요식업 쪽의 어떤 자영업자 쪽에 그냥 깐깐하게 좀 막아보자.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정책으로 이제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. 네. 그게 되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뭐냐면 소상공인으로 시작을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다 열심히 배우고 경험을 했는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시작 기회까지 막혀버리는 거예요. 이게 한 개인이 국가의 정책을 왈가불가할 수는 없지만 신규 창업 예정자가 자금을 필요로 할 때 내가 창업을 위해서 예전에는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밀어주고 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해서 갔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. 지금은 도전 정신을 보여줘라 너희들이. 뭔가 나한테 줘야지 그 근거를 가지고 주고 그렇지 않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하게끔 가겠다라는 게 큰 흐름이라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규제를 좀 더 까다롭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겠죠. 이제 어쨌든 그 기간이라든가 금액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신규들은 계속 받게 돼 있어요. 청년을 계속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 여기 이 질문을 내가 이제 오늘 올린 이유가 내년에도 창업을 할 때 내가 준비가 좀 돼 있으면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올 수 있다는 거죠. 대출은 계속 해줘요. 그 대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그 나라에서 해주는 대출도 있지만 은행에서 좀 대출해줄 방법이 없는 거야. 은행에서 지금 난리야. 돈 해주려고. 근데 나라에서는 못 해주게 해놓으니까 편법을 써가지고 은행에 대출해주는 거지. 카드 매출을 걸어가지고 카드 매출이 나면 일정한 금액을 띄어가고 나한테 입금해주는 그런 방식의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. 이자도 안 비싸고. 근데 그건 대출로 안 잡혀 또. 그렇게 해주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그게 도움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사실.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루트를 전혀 모르신 분들이 그렇죠. 되게 많잖아요. 어느 기술적인 부분만 있으면 신용보증재단 말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기술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. 매장을 내가 확장하거나 인테리어를 개선할 때 거의 뭐 한 2, 3억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라고.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도 있었거든요. 그런 식으로 대출을 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통한 대출인데 은행은 일반 사업자 대출을 해줘요. 그 다음에 개인 대출도 따로 해줘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 매출을 통한 대출을 따로 해주고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대출해 주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내가 창업할 수 있는 자본이 마련돼요.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 이자가 이제 몰려서 들어와요. 네 가지를 한꺼번에 받으면 1년, 2년 정도 지나면은 이자하고 원금이 같이 합해져 가지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돌아온다는 거죠.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해요. 내가 몇 개월부터 몇 개월 사이에 대출금이 얼마가 이자가 나가며 언제부터 상환이 시작돼서 이것들이 겹쳐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부담이 돼서 가게를 넘기거나 수익이 안 나니까 이제 수익이 나더라도 그 대출금 갚느라고 허덕대다가 월급 못 주고 하게 되면 가게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. 그런 경우가 지금 요즘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나라에서 그전에 대출을 계속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요즘에. 푸드트럭을 얻어가지고 또 대출 없이 장사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굳이 내가 대출을 받아서 장사를 하고 싶다면 3, 4천만 원 정도 빌려서 하는 건 꼭 필요한 부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적절히 자기가 이제 형편에 맞게끔 플랜을 잘 세워서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어떤 지렛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. 예. 저도 그래서 부분별하게 대출을 받았어요. 사업자가 다 다르니까. 예. 그랬더니 어느 한 2년쯤 됐을 때 이자 합쳐 1,000만 원이 넘었어요. 한 달에 1,000만 원 못 벌죠.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. 어떻게 봤어요. 조심하시고 항상 계획된 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쓰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. 근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돈이 들어왔는데 통장에 딱 꽂히는 순간 갑자기 표정이 환해지면서 이 돈이 내 돈인 마냥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. 자, 대출 얘기를 마무리 짓자면 대출 받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,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대출, 은행 대출, 보통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그 대출이 있는데요. 그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3천만 원 받으면 1년이 지나 재대출이 돼요. 근데 그 재대출도 돈이 갚아진 거에 따라서 다시 충당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1,000만 원 갚았으면 1,000만 원밖에 대출이 안 돼. 그래서 내가 3천만 원 대출 받고 1,000만 원 남았으면 1,000만 원 갚아버리고 6개월 있다가 다시 받는 게 훨씬 유리해요. 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7천만 원이 맥시멈인데 7천만 원까지 대출 거의 안 되고 한 5천만 원까지 대출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대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대출 방법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그거밖에 없고
또 뭐 있어요? 텔레비에 나오잖아요. 무대리하고 마징가제트 나오고. 그런 거 위험한 거 그거 받지 진짜 마세요. 하는데 그 운영을 하시다가 어려운 분들 주위에 그런 거 쓰시는 분들이 사실 있는데 정말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차라리 어떤 자기 영업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는 게 낫지. 제2금융권이나 3금융권의 돈은 손대는 게 아닙니다. 그 돈은 손대면 그 가게를 접겠다는 마음이고 그걸 손댈 정도의 상황이 됐다면 가게를 그냥 접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느껴요. 그래서 거기까지는 손댄 적은 딱 한 번 있었어요. 맨 처음 창업했을 때. 그때 그 돈이 얼마나 무서운 돈인지 모르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1금융권도 거의 뭐 13% 이자를 받았고 제2금융권은 뭐 20%, 30% 이자를 받았으니까 갚기가 어려워. 이자를 내느라고 허덕거리기 힘든 거야. 대출은 되도록이면 안 받지만 받는다면 계획을 가지고 제1금융권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